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25년 차 간호사 신민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요양병원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반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봐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변화드리는지 알려드리고자 용기를 내서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 한 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환자분은 60대 중반의 어머님이셨고, 그리고 진단명으로는 위암도 있으셨고, 뇌경색까지 있으셨거든요. 심지어는 허리 디스크까지 있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태로 입원을 하셔가지고 거동 자체도 굉장히 힘드셨고, 또 뇌경색 때문에 편마비도 있는 상태셨고요. 그리고 이제 뇌경색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괴롭히는 거는 암이나 편마비나 고동의 불편함이 아닌 바로 우울감이었거든요. 네.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건 진짜 환자들이 너무 못 견뎌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신적으로 힘들 것도 굉장히 많이 힘든데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시니까 환자분께서 이제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았거든요. 60대 중반이면 아직 지금 현대 사회로는 굉장히 젊으신 나이잖아요. 사회생활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셨는데 몸을 자유롭게 못 쓴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입원했을 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면회가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을 자주 만나뵐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점이 우울증을 더 크게 만들었던 원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을 좀 포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또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입원을 하셨어요. 자녀분들께서는 집에서 본인들이 돌봐드리는 것보다 이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어머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모셨는데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신 거였죠. 그런데 쌤 있잖아요. 네. 환자가 입원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 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분께서 입원을 못 받아들이면은 일단은 보호자분들께서 어머님과 환자분과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병원에 일단 모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원 결정 시 어머님이나 아버님 보고 병원 가서 좀 쉬세요.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병원이 줄 수 있는 많은 도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머님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양시설에 가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네, 직접 이제 어머님도 같이 입원하시기 전에 모시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요양시설에 가시게 되면 이제 장점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덜 보는 것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부모님 설득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맞아요. 사위 며느리가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데 어쨌든 부모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맞아요. 된다. 네. 같이 이제 다니시면서 네. 여기는 이런 게 좋고 저기는 저런 게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맞아요. 열릴 수도 그러니까 있으시고요. 당장 다음 달에 예. 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생각해 두시라고요. 예. 가고 싶을 때 가세요. 네. 이런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진짜 뭐 다 어려우실 때는 대안이 있다 이런 거 알려드리는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예,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뭐 자녀분들께 좋은 얘기를 듣고 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전문적인 저희가 케어를 해드려도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가족분들과 평생을 같이 지내시다가 낯선 환경에서 혼자 지내시고 하다 보면은 상실감이 큰 거는 당연하거든요. 어르신들은 더 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입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께는 저희가 처음부터 여기 무조건 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머님 그럼 한 2주 정도만 입원 치료를 해보고 계속 계시고 싶으면 계시고 아니면 보호자분께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이렇게 설득 아닌 설득을 하게 되거든요.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께서는 더욱더 진심을 담은 돌봄으로 이제 환자분을 도와드리게 되면 환자분께서 많이 이제 마음이 누그러진다고 해야 되나? 적응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같으면
환자분 날씨가 많이 좋거나 하면은 가끔 밖에 바람 쐬러 나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혼자 나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같이 쫄쫄쫄 쫓아가가지고 어머님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어머님 저기 밖에 봐봐요. 헉, 강아지도 있네? 라고 이렇게 말벗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으면 밤에 병실에서 주무시는 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첫 입원하시면 낯선 환경에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잠을 주무시는 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 따로 이제 휴게실 같은 데 모셔서 이부 자리를 마련해주고 집 여기서 거실처럼. 네, 잠들 때까지 환자분 옆에 있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환자분 곁에 계속 저희가 같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들 딸도 하기 힘든 걸 우리 간호사 그러니까요. 선생님이나 보호사 자식들은 선생님들이 하시죠. 엄마 왜 그래 하고 화낼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분이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케어를 해드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우리 선생님이 마더 테레사시네. 아닙니다. 가져주십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앞에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는데 주로 이제 미술 체험이라고 해서 색칠하기를 하거나 이제 종이 접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간단한 음식 같은 거, 유부초밥, 김밥, 호떡 같은 것도 만들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면서 손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말초신경 감각을 깨워주기 때문에 훨씬 환자분께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고 집과 같은 편안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에는 다른 목표도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큰 목표가 있는데 혹시 최 반장님 뭔지 아실까요? 목표? 네. 많이 웃게 만든다. 맞아요. 그것도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그것도 맞는데 가장 저희가 이제 이런 체험을 해드리는 어르신들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성취감이거든요. 성취가. 네. 할 수 있다라는 그쵸. 마음. 예. 이 어머님 같은 경우도 나이가 젊으신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혼자 거동이 안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네. 내가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어떡하지? 이런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작은 거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성취감을 안겨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그런 가정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저희랑 같이 하세요. 라는 그렇게 정서적 지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응원 받을 때가 없거든요. 요즘. 네, 맞아요. 정서적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단순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했듯이 이제 성취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 이곳이 나쁜 감정보다는 더 좋은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성취감이 생겨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네, 어머님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퇴원을 하셨거든요. 퇴원을 하셨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거동이 가능하셨고 우울증 증상도 많이 개선이 돼서 집에서 보호자분들의 돌봄을 받으시면서 생활을 하시고 있고 또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머님께서 퇴원하시기 전에 저희가 뭐 청소를 하거나 하고 있으면 같이 오셔서 아이고. 도와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같은 이유로 입원을 하셔가지고 어머님과 같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어머님보다 더 심한 분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그 환자 병실을 찾아가셔가지고 위로를 해드리면서 달래드리고 있고 간식도 챙겨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또 그곳에서 것을 많이 관계도 느꼈습니다. 만들어지시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좋아지기 위해서는 네.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은 가족들, 보호자들도 노력이 계속 꾸준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호자분들께서 병문안을 자주 오셔야 되거든요. 코로나 시국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병원에 따라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면회가 자유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혼자 그냥 방치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수시로 방문을 하시고 연락을 하시고 직접 가시지 못하시면 전화 통화도 가능하니까 아니면 영상 통화도 요즘은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영상 통화를 해주시면 낮에는 일상적인 병원 생활을 하시고 저녁에는 보호자분들하고 통화를 받으시면서 이 마음이 어루만져져서 환자분들께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네.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 나오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맞아요.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거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호자분들의 오해로 인해서 저도 몇 차례 미움을 산 적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이제 병원에서 발생하는 게 낙상 사고예요. 아무래도 안전을 요한다고 하지만 환자분께서 저희가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환자분의 실수로 낙상이 되거나 아니면 환자분께서 벽을 쳐서 손에 멍이라도 들게 되면은 진짜 낙상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묶어놓고 할 수도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자유롭게 상황이 하다 생기면 보면은 굉장히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안전 조치를 취해드리지만은 보호자분들께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많이 마음이 아프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요양병원 간호사를 하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를 필요로 하는 환자분이 계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옆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저의 손을 거치면은 분명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환자분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저희가 왜 까칠한 보호자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환자분에게는 효자신 거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는 잦은 소통, 자그마한 변화가 있어도 이제 소통을 자주 하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보호자분께서는 믿고 맡겨주시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맞아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요양병원 간호사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요양보호사들께 네. 큰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신다는 건 왠지 부모님들이 버림받은 네. 느낌을 느낄까 봐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티벗에도 네, 그런 네. 댓글이 오는데 이게 보호자들이 잘하면 그런 생각은 오해라고 볼 수 맞아요. 있겠죠. 보호자분들의 오해가 맞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이호순 교수님하고 윤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품을 팔고 내가 이곳에 직접 가서 어떤 곳인지 확인을 하시고 입원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환자분을 이제 입원을 시켜놨다고 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자주 찾아가셔야 돼요. 자주 방문하고 자주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관심 자주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신민혜 간호사님의 강연이었습니다.